2020년 기준 포브스에서 전 세계 여성 억만장자 순위를 좀 매겼어요. 한번 볼게요. 네. 아마존 창업주 전부인 맥켄지 스코어 3위입니다. 2위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 아시죠? 거기 상속녀 프랑스와즈 메이에. 1위는 이제 미국 최대 대형마트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 창업자의 상속녀입니다. 부호 중에서 보니까 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이혼, 상속이 이제 원인인 경우가 있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실력보다 이혼, 상속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부자가 됐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평온하게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로레알의 창업자가 사망을 하고 릴리안 베탕쿠르가 이제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 프랑스와즈 베탕쿠르 메이에가 상속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분쟁이 생겼어요. 이제 소위 베탕쿠르 스캔들이라는 사건인데요. 릴리안의 재산이 한 50조였습니다. 예? 50조요? 그런데 이 엄마에게 소위 말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프랑스와즈 베탕쿠르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을 하거나 이 남자친구에게 뭘 주거나 뭐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줄까봐 어머머 나한테 오는 게 적어지니까. 그렇죠. 아니나 다르게 어머니가 사진작가 남자친구에게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100억, 90억? 얼마예요? 1조 약 5천억. 1조를 줬어요? 네, 거기다가 고가의 그림, 피카소, 마티즈 이런 그림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림 하나당 몇십억씩 할 수 있잖아요. 딸이 이제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소송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 우리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내 딸이 내 자산을 감시하고 스파이를 심었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엄마랑 딸이랑 뭔 일이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프랑스와즈가 상속을 하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꼭 재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2013년에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 남부경찰서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어머니가 등산을 가셨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던 형도 연락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실종신고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둘째 아들의 행적이 조금 이상해요. 어머니가 있는 집에 잠시 있었는데 형의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찾아다닌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이런 그쵸. 검색한 내역이 전부 다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등산을 갔으면 당연히 핸드폰도 가져가고 본인의 물건, 지갑 같은 거 가져갔을 텐데 어머니 물건이 다 그대로 있어요, 집에. 그리고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엄마하고 둘째 아들이 조금 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실종 사건에서 이제 강력 사건으로 수사가 전환이 됐습니다. 수사를 진행을 하는 중에 이제 어머니의 시체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형의 시체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러니까 형한테 다 주기로 약속을 해버린 거 아닐까요? 상속을.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네. 반반 공평하게 주기로 했는데 뭐 도박으로 탕진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해서 내가 더 가지려고. 네, 거의 답에 지금 가까이 갔어요. 진짜입니까? 맞췄다. 대박. 둘째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잘 살면 좋은데 도박을 좀 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채를 지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근데 엄마가 이제 처음에는 1억 정도 빌라를 사주면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거를 이제 도박빚이나 뭐 이런 걸로 팔아먹으니까 엄마가 이제 좀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혼을 냈는데 그 아들이 오히려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나 빚이 8천 더 있으니 그거 좀 갚아달라고 한 거예요. 아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을 해서 불화가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아들이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근데 엄마한테는 실제로 재산이 어느 정도가 있었냐면은 그래도 2013년 기준에 7억 정도의 건물이면 괜찮습니까? 오, 훌륭하죠. 엄마는 건물도 있고 월세도 들어오고 더군다나 또 생명보험까지 들어있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어머나. 또 하나 형이 사라지면 내가 이거를 다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걸로 해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진짜 어리석다. 아, 욕심이지. 예. 그래서 이게 상속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 그리고 범죄로 끝나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실제로 이혼보다 상속 분쟁이 더 격렬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네네. 왜 그런가 봤더니 공평한 거랑 공정한 거랑 관점 차가 아주 극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공정한 거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가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한 건데 공평한 거는 그대로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n분의. 똑같이 대부분 부모의 관점은 공정하게 상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형제들은 그냥 공평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 관점 차를 좁히기 되게 어려운 게 아닐까 싶은데. 공정은 약간의 어떤 본인의 판단이 그렇죠. 끼어드는 거죠. 더 아픈 손가락에게 좀 더 가야 되는 거고요. 네. 보이시죠? 와. 주택 아파트 시세입니다. 2015년에서 20년으로 갈 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13년도에 샀어야 네. 되네.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 이게 왜 나오냐면 이제 집을 사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과 관련해서도 관심사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을 보면 약 80% 정도가 증가한 걸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살던 집이 한 3억이었어. 그러면은 에이, 뭐 내가 열심히 살지 뭐 라고 별로 욕심을 안 내요. 그런데 그 집이 갑자기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자녀들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이 집을 우리 부모님이 누구에게 줄 것인가,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집을 하나 상속을 받아서 형제가 여럿이면 또 난립니다. 한 사람은 팔자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안 판다 그러고. 재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22년 사건입니다. 작년이네요. 잠실, 송파 집값이 많이 와, 올랐죠. 엄청 과열돼 있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누나가 있었고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최근에 사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나까지 갑자기 사망을 한 거예요. 자살도 아니고 지병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은 냄새가 좀 나는데요. 냄새가. 살아남은 가족에게 네. 알리바이를 추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누나를 조금 그래도 애정을 좀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자신을 모시고 산 누나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동생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을 한 거예요. 한마디 한 거죠. 누나,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 나에게 좀 얼마를 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누나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모시고 살고. 그래, 내가 다 했는데 네가 한 게 뭐 있니? 네가 뭐 맞아. 있니? 너도 받지 않았니?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누나를 목을 조르고 누나를 머리를 다치게 했는데 한 달 후에 이 증세가 낫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됐죠. 어머. 그래서 19억 아파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둘째 아들은 18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누나 사망에 대해서. 와. 사실혼과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2023년 혼인 건수 추이입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떨어지고 있죠. 96년도가 사랑이 넘쳤네. 사랑이 제가 넘칠 98년에 결혼했으니까 딱 저기에 해당되는. 사랑이 넘칠 때. 그러니까 최근에 아예 뭐 출생률 자체도 떨어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해서 혼인신고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또 이면에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한 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사실혼 배우자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이혼의 경우에는 거의 배우자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A 씨가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가 생겨서 다시 청혼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왠지 또 혼인신고를 하기는 그래. 옛날에 우리 어머님도 이런 얘기했어. 내 호적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그리고 또 한 번 이혼을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또 이걸 분쟁을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 사실은 굳이 이혼 소송을 안 해도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는 거거든요. 맞아. 이분하고는 굉장히 정말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식당에서 같이 놓고 해서 재산을 많이 읽었는데 불행하게도 갑자기 남편이 병을 앓아서 갑자기 급박하게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럴 경우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배우자가 만약에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살았던 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사망을 했을 경우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이제 찾아오느냐? 전처의 자녀들이 찾아오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서 아줌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갑자기 그 집에 가사 도우미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식당, 뭐 지금 갖고 있는 집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속에도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돌아가신 분을 부양을 했거나 그 재산의 등식에 기여를 한 사람은 그 기여분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기여분이 30%라면은 30% 3억을 빼고 7억만 가지고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기여분이 전제가 뭐냐? 상속인이어야 돼요. 와. 아예 자격이 안 되네. 근데 지금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여분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 이것도 상속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전원의 자녀가 상속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혼 배우자는 기여분도 인정 못 받고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도 인정을 못 받고 이혼도 없었고. 이혼도 없었고 막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분들은 사실 얘기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은 미리 좀 명의를 분산을 시켜 놓는다거나 유언을 좀 준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거였냐면 사실혼 배우자여서 열심히 같이 동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동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보증도 서게 되죠. 네. 근데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 사망보험금이 한 1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10억만 받으면 이 부채 내가 보증선 거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예요. 형제자매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 사망보험금은 다 가져가고 이 배우자는 채무만 남은 거죠. 어떡해. 근데 상속인이라면 채무를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가 없어집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사실혼 배우자는 보증을 내 이름으로 했어요. 와. 그잖아, 내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해줬기 때문에 나는 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의 지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이거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는데 상속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불평등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네가 선택한 거니 그거는 불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제도를 이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인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이유로 불평등하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 연금 이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 이외의 나머지 기본적인 상속권과 관련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전혀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 불이익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같이 도장 안 찍고 살고 있는 내 친구에게 이 방송을 꼭 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